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 날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인 정치력 신장이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한인 정치인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11월 본선거에서는 뉴저지 최초의 한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고 5명의 한인이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미 동부 지역 최초의 연방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이 지난 1월 3일 연방의회 개헌과 함께 취임 선서를 갖고 공식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연방하원 빌딩 1516호에 마련된 의원 사무실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설날 축하 결의안,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 등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4월에는 남북 경협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뉴저지 지역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에 당선된 크리스 정 시장도 올해 1월 3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 시장은 올 한 해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소통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인들을 타운홀에 초청해 타운의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큰 공감을 받았고 7월에는 상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도 한인들의 승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체리힐에서는 수잔신 앵글로가 시장에 당선돼 한인 여성 시장 탄생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펠파 겐디민, 포트리 피터서, 테너플라이 데니얼 박, 오라델 밀리엄 뮤, 올드테판 진유 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지난 2월에는 뉴저지 포트리 5층 코앞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가구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포트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고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14일 뉴저지 포트리 에드윈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리누드파 코앞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한 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경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7시경에는 동 전체로 번졌고 오후 10시를 지나서 건물 전체를 태우고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총 90가구 중 45가구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운 측은 피해자들을 위한 쉘터를 마련하고 후원 행사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한인 피해 가구는 총 15가구. 포트리 한인회는 한인 피해 가정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고 1차 1,820달러, 2차 11,748달러, 마지막으로 5월에는 5,481달러 등 3차례에 걸쳐 총 38,869달러를 타운과 한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H마트와 오뚜기 식품 미주지사, 복음으로 사는 교회, 한인 의류회사 봉화 USA 등에서 식료품과 의류 등을 지원했습니다. 화재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45가구는 안전점검이 끝난 5월 초 재입주했으며 전소된 45가구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뉴욕주 상하원 의원이 3.1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결의안에서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뉴욕주 의회 전체 회의에서는 주 상원 의원 64명, 하원 의원 150명이 만장일치로 3.1운동의 날 지정에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주 하원에서는 론 김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주 상원에서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와 존 리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유관순은 이게 한국 사람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휴먼 라이츠에서 액티비스트고 어느 나라에서 일본 가치, 이 역사를 똑바로 지켜준 게 중요하다. 뉴욕주 의회는 선언문에서 한국은 일본 지배하에서 억압과 차별, 폭력을 받았고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에서도 위협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을 주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유관순 열사와 3.1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발의된 3.1 운동의 날 결의안은 3.1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인 의미를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올해도 많은 한인단체들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1.5세와 2세 등 차세대 한인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뉴저지 한인회는 5년 만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5월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체제로 들어가 3월 2일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찰스윤 회장 당선을 결정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5월 2일 회장에 공식 취임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 한인회를 이끌었던 김민선 회장에 이어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차세대 한인들의 참여를 통해 한인사회 세대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며, 임원과 이사진에 1.5세와 2세들을 대거 참여시켰습니다. 퀸즈 한인회도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 11월 2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수현 회장의 뒤를 이어 조난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랫동안 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뉴저지 한인회도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손한익 씨를 29대 회장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18일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신임 손한익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오는 13일 이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장 선거 파행으로 1년여 동안 분쟁을 겪어온 뉴저지 한인상록회도 지난 11월 차영자 이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상록회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양 회장,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유대현 회장,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홍진선 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의 신임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주에서는 서류 미비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 통과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9일 뉴욕주 의회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뉴욕주 차량국에 사흘 만에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그린라이트 법으로 약 94만 명이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주의회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 주지사가 서명을 마쳐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15번째 주가 됩니다. 뉴저지주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는 법안이 시행되면 첫 3년 동안 3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8월에는 뉴욕주 교육국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가르치도록 교육 지침을 내린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뉴욕주 교육국이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가르치는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토비앤 스타비스키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 의원 그리고 한인단체들은 지난 8월 8일 스타비스키 의원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교육국이 뉴욕 내 학교에게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교육국과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동해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며 한국인에게 동해 표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뉴욕주 교육국에 설명했고 교육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We want to announce that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has revised its guidelines on referencing the East Sea, and it shows the sensitivity that I think the community and th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that we have been asking for. 스타비스키 의원은 교육국의 동해 병기 채택까지 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많은 한인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 오브 재팬으로 있던 거가 이스트 시로 있는 것 자체가 그 일본으로 하여금 그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거가 허구라는 거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뉴욕에서 교과서가 바뀐다는 거는 이 세계의 지붕인 뉴욕에서 세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계기가 되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의 의회 차원에서는 동해병기 법안이 수년째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앞서 버지니아주 의회는 2014년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여름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국 내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미주 동포 사회로도 확산됐습니다. 계속해서 임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뉴저지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매 운동과 규탄 집회가 곳곳에서 전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는 각각 지역 한인단체장과 함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 상하원 의원들한테 서한으로 이번 그 무역 제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레벨 그리고 주 레벨 그리고 전국적인 레벨에서 지금 이 문제되고 이 점을 풀어나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8월 15일에는 뉴욕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일본의 과거사 방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평통 뉴욕협의회와 미나협 등 한인단체들과 한인 동포 30여 명이 참여한 시위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를 규탄하고 전범 국가로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20일에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북미 지역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가 출범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등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9월에는 2020년 인구 센서스를 위한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가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한인 동포사회의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2020 센서스에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추진의 역할은 저희가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고 각 지역 단체장이라든지 봉사단체장 이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이제 센서스국, US 센서스국으로부터 이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또 특별히 2020년 센서스는 온라인으로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는 인구조사 참여는 연방 하원 의석수나 교육, 일자리, 복지, 치안 등 연방 예산이 책정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며 한인들의 삶의 질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는 내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센서스국 인구조사 안내장이 발송되며 이때 우편과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장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집주인 또는 안내문을 받은 거주자를 통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센서스국 외에 어떠한 기관으로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LA 곳곳에서도 새해를 여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새해 맞이를 즐길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을 홍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여는 서부 최대 카운트다운 행사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립니다. 매년 5만여 명이 방문하는 이벤트인 뉴 이어 이브 LA 행사입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행사는 라이브 음악 공연과 포토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됩니다. 롱비치의 퀸 메리오 선상에서는 1920년대를 테마로 한 특별한 파티, 뉴 이어스 이브 페스트 앤 프레젠트도 열립니다. 신년 카운트다운의 백미인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델레이 파이어웍스 앤 글로우 파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디즈니랜드에서도 새해를 더 화려하게 장식할 불꽃놀이 이벤트가 열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한인들에게 새해 첫 해맞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해돋이 명소는 헐리우드 마운틴 그리피스 파크입니다. LA의 남산이라 불리는 그리피스 파크는 LA와 버뱅크, 글렌데일 일대를 조망할 수 있어 해마다 한인들의 해맞이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LA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케네스안 주립공원에서도 LA 다운타운과 눈으로 덮인 샌 안토니오 산의 풍경과 함께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2020년 새해를 밝힐 첫 해는 오전 6시 59분에 떠오를 예정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염원을 담은 타종식은 31일 자정 샌피드로 엔젤스 게이트팍 내 우정의 종각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학생들이 올 한 해 동안 학교 벽이나 시설 등에 노출됐던 우길기 퇴출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진행하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교내 우길기 관련 제보는 2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이 동포 학생과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퇴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한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 내에 그려져 있거나 걸려있던 우길기를 없앴으며 축제 포스터나 SNS에 게재된 우길기 그림 등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버트 F 케네디 스쿨 역시 우길기 문양의 벽화로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새해 전야인 오늘 맨하탄 타임스퀘어 일대의 교통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37가에서 57가 사이 6번가와 8번가 도로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또 브로드웨이 역시 43가에서 콜럼버스 서클, 7번가는 41가에서 59가까지 각각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볼드랍 행사가 열리는 타임스퀘어 인근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백팩과 어깨에 매는 큰 가방, 우산과 주류 등은 반입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연시를 틈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에 거주하는 줄리아 김 씨는 30일 오전 주미 대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전화는 실제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 번호에서 발신됐고 김 씨의 한국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로 발부된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소장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문의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 중 휴대전화 소리 테러를 막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새로운 방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스타일 러브 스프림을 공연 중인 부스 시어러는 입장하는 모든 관객에게 그들의 휴대폰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파우치는 관객이 휴대폰을 넣고 닫으면 공연 시간 80분간 다시 열 수 없도록 고안돼 있는데 공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푸아그라를 퇴출하는 조례를 확정시킨 뒤 거위와 오리 등의 판매가 20에서 3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푸아그라의 퇴출을 담은 조례안은 빌 드블라조 시장이 지난 11월 25일 서명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이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자 오히려 푸아그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푸아그라를 취급하지 않았던 식당들까지 푸아그라 특수를 노리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 등 조례 논란이 오히려 푸아그라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지적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